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해당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정치인들이 대놓고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전선 보성과 순천을 잇는 구간의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잇따른 AI 데이터 센터 유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정치인들의 실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부터 시의원과 구의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불법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정작 민주당 광주시당은 불법 현수막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문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내건 현수막입니다. 횡단보도 주변 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지표면에서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하지만 시당 위원장의 현수막조차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정당 현수막으로 구청이 하루 만에 철거했습니다. 또 다른 국회의원이 내건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현수막은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됐지만 높이가 2m가 채 되지 않아서 주변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시구 의원들의 불법 현수막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엄격히 제한하는 관련 법 규정들은 모두 무시됐습니다. 최근 출판기념회 홍보 현수막을 수십 장 설치한 황경아 남구 의원은 취재진에게 불법인 줄 알면서 걸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법으로는 할 수 없게 됐는데 왜 그러면 특정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지정된 장소에 게시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하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은 의원 각자의 일이라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양문함 광주시당 위원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불법 현수막이 걸리면 구청에서 단속하면 될 일이라며 광주시당 차원에서 불법 현수막 대처 계획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산구가 지난 1월 발표한 정당 현수막 단속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불법 현수막이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정당 지도부의 안일한 인식과 무책임한 대처가 불법 현수막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이렇게 단풍도 점차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활동하기 좋은 포근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무려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더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어제보다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특히나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독감이 유행인 만큼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출근길 무렵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장흥과 해남의 가시거리가 200m도 안 됩니다. 매우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고요. 광주를 중심으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거치겠고요. 점차 더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증거 없이 자백을 유도하는 등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인 건데요. 해당 사건의 부녀는 사건 발생 1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아내이자 어머니, 이웃을 살해한 공범으로 지목됐던 부녀는 사건 1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마냥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안 씻고 있고 너무 다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습니다. 마침내 부녀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판단 여부를 고심하던 검찰이 재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수용한다며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진술 거부권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의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불법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언론 공지 형태를 빌렸지만 사과도 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누명 피해자인 백점선 씨 부녀에게도 오랜 기간 고통을 겪게 했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향후 신속한 보상과 명예회복도 약속했습니다. 명예를 회복하게 된 백 씨 부녀는 검찰권 남용의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당사자와 가족들도 많이 기뻐합니다. 공권력 남용으로 실적에 대한 욕심으로 약자의 인권 침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사법개혁이 검찰의 그릇된 수사로 좌초된 진범 찾기도 재개됩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전남경찰은 검찰로 넘어간 수사자료 확보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경전선 보성과 순천을 잇는 구간의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비가 기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역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는 경전선 무궁화호 열차. 디젤 기관차여서 매캐한 냄새와 소음이 플랫폼에 가득합니다. 경전선 광주와 순천 구간이 전철화되지 않아 KTX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가 달릴 수 없습니다. 오는 2030년 전철화를 마칠 계획인데 최근 공사비 급증이란 복병을 만났습니다. 보성벌교에서 순천 구간인 509 공사비가 기존 예상보다 5천억 원가량 더 들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산을 지나 터널을 뚫고 연약한 지반을 보강하는 데 2천억 원, 순천도심 구간 지하화 공사에 3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비가 늘어나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그만큼 공사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 남북에 비해 동서간 연결망 구축이 매우 열악한 만큼 전철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평일에는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속도를 빨리 하는 기차가 되면서 자기 시간도 세이빙하고 비즈니스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KTX가 도입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철화는 전남 모든 지역을 관통하는 현안으로 서부권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순천 보성 구간이 조기 착공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반쪽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남 동부권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남과 경남을 잇는 경전선 전체 노선 중 전철화되지 않은 유일한 구간. 순천시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광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라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기 착공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시가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담당 사무관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광주시는 경찰 수사에서 사무관의 개인 일탈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계 공모에 당선돼 현재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를 진행 중인 업체와의 계약도 일시 정지했습니다. 경찰은 광주시청 사무관 등 공무원 2명과 업체 대표 2명 등 9명을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민주노총 전세버스 연대지부는 어제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지입 차량에 대한 경찰의 수사 축소를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전세버스 업체의 전체 차량 50여 대 가운데 경찰은 5대에 대해서만 불법 사항을 확인한 뒤 수사를 종결했다며 허위 정산 자료 등이 있는 만큼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불법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당국도 불법을 자행한 해당 업체의 면허를 취소해 불법 지입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본격 진행 중인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른 AI 데이터 센터 유치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의원들은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은 10월 한 달 동안 대한민국 AI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장소로 떠올랐습니다. 오픈 AI와 SK그룹이 전남 서남권에 오픈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나섰고 삼성 SDS와 네이버 컨소시엄이 정부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공모에 전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상 부지도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특정해 올해 말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오픈 AI 데이터 센터 입지로 전남 서남권이 거론되자 환영문을 내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유치 업무를 맡고 있는 전남도 전략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는 의원들의 기대가 이어졌지만 치밀한 준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금 전략산업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이 AI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그럼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 밑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투자와 건설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속담처럼 될 수도 있다며 협약 체결과 투명한 정보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떠들어 놓고 나중에 허망하게 어떤 물거품이 버블이 꺼지는 그런 현상이 올까 봐 두렵기도 하거든요. 이 같은 우려 섞인 지적에 전남도는 김용록 지사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만나 사업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 SK의 사업 의지는 전남에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합니까? 예, 어제 만났는데 확고합니다. 확고하죠? 예, 그렇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몽골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고등학생들이 국내 유일의 유학생 배구팀을 꾸려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툰 한국말과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몽골 유학생들. 서툰 한국어를 적어가며 공부하는 자세가 사뭇 진지합니다. 수업이 끝나자 반전이 시작됩니다. 유니폼을 갈아입고 배구 코트로 들어서면 매서운 스파이크와 서브를 쏟아냅니다. 이 학교의 몽골 유학생 16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학생으로만 단일팀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9월 전남학생 6천여 명이 참여한 전남학생 스포츠 문화축제에서 우승하는 등 이미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경기했으니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제는 전국 단위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출전권을 따내서 세종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세종대회도 저희가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우승까지 한번 해보고 오는 게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몽골 출신 유학생 16명은 끈끈한 팀워크를 무기로 맹연습에 돌입했습니다. 목포 여상의 몽골 유학생 배구 신화는 벌써 6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프로리그에서 활약한 염어르엉 선수, 그리고 김연경 감독의 제자로 활약 중인 인쿠시 선수까지 인기몰이를 하며 이 학교는 이제 몽골 배구 유학의 성지가 됐습니다. 낯선 땅에서 함께 땀 흘리며 쌓는 우정은 선수들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우승까지 하는 거 못해가지고 좀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교육감기 스포츠클럽 대회야 지역리그 등을 포함한 스포츠 클럽 활동 시간을 좀 늘리고 이런 대회도 적극 더 유치하고 추진해서 아이들이 좀 더 활동 시간을 더 늘려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유학생 배구팀 목포 여상의 몽골 유학생 선수들은 오는 15일 세종에서 열리는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에서 각 시도를 대표하는 학생 배구단과 맞붙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 지역의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은 경기 침체 위기를 체감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광주의 소상공인의 83%가 올해 지역 경기가 악화했다고 답했고 자신의 사업장 상황에 대해서도 74%가 위축되거나 둔화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소상공인의 81%는 골목상권 관리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봤고 75%는 현장형 지원센터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90%는 골목상권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공용주차장 확충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전남은 2.4%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2.8%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로 사과와 쌀 등 상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맞아 한라산 해발 700m에 위치한 용암동굴 구린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라산 해발 700m,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어른 키만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 백록담에서 분출한 용암이 흘러내리며 만든 동굴이 나타납니다. 길이 442m의 용암굴인 구린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높이 7m, 폭 4m에 이르는 웅장한 내부가 드러납니다. 한라산 경사면을 따라 빠른 속도로 용암이 흘러 굳으면서 천장 두께가 얇은 것이 특징. 천장이 무너져 내린 구멍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폭우가 내릴 때면 빗물이 흘러 하천이 되기도 합니다. 2만 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구린굴 아닙니다. 동굴 벽면에서는 당시 용암이 빠르게 지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발 200m에서 400m 사이 평지에서 오름이 분출하며 만들어진 대부분의 다른 동굴과 달리 고지대에 형성돼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700m 고지에 형성되어 있고 백록담이 분출해서 만들어진 굴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굴들과 굉장히 다른 구조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동물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동굴 안에는 긴날개 박쥐와 관박쥐 등 1,500여 마리의 박쥐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재진이 가까이 갔는데도 박쥐들은 꿈쩍도 않고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대규모 박쥐 서식지답게 바닥에는 배설물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긴날개 박쥐를 포함해 박쥐의 생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쥐 서식에 따른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박쥐의 영향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저희 세계유산본부에서는 202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초음파 수집기와 온습도계를 설치해서 박쥐들의 생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화산 활동의 역사를 간직한 구린굴.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16일까지 일반인에게 특별 공개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비상등을 켠 채 도로를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어디로 갈지 주행 방향을 예측할 수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큽니다. 또 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춘천문화방송 김준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음식점이 즐비한 춘천의 한 식당가.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배달 오토바이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를 내달립니다. 쫓아가 봤습니다. 적색 신호를 무시하더니 사거리를 건너버립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오토바이는 보행자가 걷고 있는 횡단보도를 우회전으로 통과해버립니다. 이 오토바이 역시 비상등이 켜져 있습니다.
배달원들이 비상등을 켜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춘천 오니 사거리에 와봤습니다. 비상등을 상시로 작동하는 오토바이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배달을 빨리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 보니 비상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배달을 빨리 가야지 크레임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달릴 수밖에 없어요. 조급해지는 거죠. 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등을 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 방어도 있거든요. 비상 깜빡이를 수시로 켜놔야지 반짝반짝하니까 멀리서도 그걸 보고 멈출 수 있고. 차량 운전자들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위험하긴 당연히 위험하죠.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또 방향 제시도를 확실히 해줘야지 뒤에서 가는 차들이 대비를 하죠. 비상등을 켠 채 주행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 도로교통법 38조 1항 위반입니다.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알 수가 없다 보니 주행 방향을 예측할 수 없어 사고 위험을 키웁니다. 다른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도교법 38조에 의해서 범칙금 2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범칙금이 2만 원에 불과한 데다 상시 단속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 이러는 사이 비상등에 의존한 무법주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양성자 치료센터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요. 부산에도 양성자 치료센터 구축이 추진됩니다. 현재 조성 막바지에 이른 중입자 치료센터와 더불어 부산이 암 치료의 새로운 허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부산문화방송 류재민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도시 부산. 암 사망률도 지난해 표준 인구 10만 명당 85.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 8대 특광역시 중에선 1위입니다. 하지만 암 치료에 효과적인 중입자 치료센터는 서울에 한 곳, 양성자 치료센터도 경기도와 서울 각각 한 곳뿐. 때문에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서울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에 양성자 치료센터 구축이 추진됩니다. 양성자 치료는 정상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밀하게 암세포를 겨냥하기 때문에 특히 소아암의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치료법이다. 기존에 방사선 받은 치료를 사람한테도 다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 바로 옆엔 또 다른 암치료센터인 중입자 치료센터 건립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곳 중입자 치료센터는 중축 공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까지 장비를 설치해 오는 2027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양성자 치료보다 효과가 2배가량 강해 성인 암 치료에 효과적인데 중입자와 양성자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암 치료 거점이 구축되는 겁니다. 중입자와 양성자를 이게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하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남부권에도 의료 허브가 생긴다고. 다만 중입자 치료센터도 기종 변경 등 이유로 가동 시기가 당초 2016년에서 10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는 만큼 양성자 치료센터가 늦어지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광주 서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온누리 상품권 골목형 상점가 사업으로 주민들이 100억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구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온누리 상품권 유통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유통액은 지난해 36억 원에서 올해 524억 원으로 13배 증가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받은 환급액 등 할인 혜택도 105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구는 골목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관내 18개 동 행정구역 전체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미래에셋이 추진하고 있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주요 시설 가운데 하나인 레지던스 건립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구역청에 따르면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는 지난달 경제청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업체 측은 경도 개발 사업 중 하나로 12개 동 1,100여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자금 조달이나 분양이 불투명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포근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무려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더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더 포근하게 느껴지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10도 이상의 기온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옷차림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흥의 현재 가시거리는 100m까지 좁혀져 있고요. 화순도 2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이렇게 매우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고 광주를 중심으로도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모두 걷히겠고요. 대체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순과 나주에서는 4도 안팎의 기온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금세 오르겠습니다. 신안의 낮 기온은 20도, 강진의 낮 기온은 21도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21도, 여수의 낮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낮 동안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가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